혼란한 탄핵 정국을 틈타 정파적 이익을 위해 위헌적인 꼼수 입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지요. 이 법에 따르면 오는 4월 18일 6년 임기를 마치는 문영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위한 개정안인지 비판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법안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정당에 몸담고 있는 당원 등 정당인도 판사로 즉시 임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냈습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이런 말밖에 안 나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발빠르게 전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입법 권력인 국회에 민낯을 소상히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윤 대통령 비상계엄의 가장 큰 소득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거대 입법 권력이 특정 성향을 가진 사법 권력과 손을 잡고 결탁하게 되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 국민들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다시 한번 여실히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아주 난리도 아닌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발의했지요.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 오는 4월 18일 6년 임기를 마치는 문영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후임 재판관이 미정일 경우에 각종 굵직한 탄핵 심판 등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해준 재판관들의 임기를 6개월 더 지속시키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런 의도를 국민들이 무슨 개돼지도 아니고 모를 리가 없습니다. 2월 19일 오전까지 이미 반대 의견이 13,000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또 위헌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헌법 제112조 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를 정해놓은 헌법과 충돌할 소지, 이게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특정인이 적용받을 것이 분명한 처분적 법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문영배를 위한 위인설법으로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저지른 위법, 탈법, 불법 논란이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더 나가면 참지 못하고 폭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실제 서부지법 사태가 있기도 했었지요. 최근 비단 일반 국민들의 민심에만 그치지 않고 있는데, 헌법학계에서 절대적으로 존경받는 원로인 허영 경희대 명예교수도 이미 10가지 위법을 지적하면서 헌재가 위법을 계속하면 가루가 돼 사라질 것이라고 엄중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런 허영 교수의 경고가 나온 이후에도 문영배 권한대행의 폭주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뢰를 들자면 어디 한두 개이겠냐마는 검찰의 신문주서를 탄핵 심판의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이지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솟구쳐도 귀를 틀어막고 마치 누군가의 지령을 받은 듯 문영배는 자기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사법부의 정치와 과연 이런 헌법재판소, 다시 말해 문영배 같은 사람이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어느 국민들이 수용하게 될지 벌써부터 이곳저곳에서 탄핵 심판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어처구니 없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정당에 몸담고 있는 당원 등 정당인도 판사로 즉시 임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냈다는 소식입니다. 이러려면 삼권 분립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는데요.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강준현, 박정현, 서영석, 이광희, 윤중병, 송재봉, 맹성규, 정태호, 민병덕, 김교홍 의원 등 10인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법원 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을 살펴보면 법관 임용 시 결격 사유를 명시한 법원조직법 제33조 1항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쉽게 말해 현직 정당인도 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저희들은 의안 개요를 통해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정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탈당을 했더라도 3년을 경과해야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별도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여 국민의 공무 단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공무 단임권은 공무원으로 피임용될 수 있는 국민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재란 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했는지 이들 민주당 의원들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미 법관의 과거 경력이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했고, 상급심의 재판과 합의 제도에 대한 다른 법관들의 관여로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 실상이 그렇냐라는 것이지요. 실제 최근에 어떤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탄핵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 변호사와 사제지간이자 남편이 국회 측 변호사의 법무법인 직원인 정 재판관에 대해서 정치적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주관적 의혹에 불과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문영배와 이재명의 사적 교류 정황이 명백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그런 태도로 일관했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가 이미 있기 때문에 괜찮다. 특정 정당에 몸담고 있는 당원과 정당인도 판사로 즉시 임관할 수 있다라는 게 이들의 시각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도대체 얘네들은 정말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나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는데요. 반대로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던 사람이 좌파 인사가 피고인인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더불어민주당 니네들은 이 재판 결과를 승복할 수 있겠냐라는 점을 가장 먼저 묻고 싶습니다. 가뜩이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어떤 편향성이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법안을 낼 생각을 하는지 참 뭔가 논평을 하고 싶어도 할 말이 없어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